시레이즈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디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영어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될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전문가라고 한다면 말콤이라는 사람에 따라서 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역시 만 시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 시간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원칙, 반복된 시도. 영어는 반드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어장 암기 반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에 어떠한 분량을 듣거나 읽거나 말하거나 기타 등등등 그런 반복된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해를 한다면 읽고 나서 해석이 잘못된 거 또는 해석이 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해야 되죠. 내가 해석을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런 반복된 시도와 피드백만 하면 되느냐. 유효한 연습, valid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효하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냥 피드백이 아니라. 그러면 정확한 피드백은 뭐냐? 그것은 반복된 패턴이나 반복된 어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장의 어떤 구성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효한 연습, 다시 말하면 유효한 환경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독해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문장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 반복된 패턴을 문장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독해를 통해서만 또는 실전의 듣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쓰이는 어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유효한 연습,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보시는 문장이나 듣기를 통해서 그런 유효한 환경에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결국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귀납적 방식이죠. 답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쓰다 보면 반복된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귀납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해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물며 원어민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가면 자신의 모국어를 까먹기도 하잖아요. 이 제2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연습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휘발성이 강하죠. 그래서 정확한 패턴, 피드백은 반복된 패턴과 어휘는 단어장이나 구문, 문법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환경. 그러니까 말하기 하는 분들은 외국에 있어야 되고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야 되고 독해를 연습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독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집중해서 힘들게 훈련할 때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또 3번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문 독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3번입니다. 물론 2번도 속합니다. 유효한 연습이 되지 않아요. 유효한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장만 반복하는 구문 독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극복해서 성취하는 능력, 이것도 언어 능력에 속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힘들죠. 그게 극복하고 성취하는 그 순간 빠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이런 극복하고 성취하는 능력을 무시한 로보틱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트적이니까 이걸 알면 이젠 하나씩 더 나아지겠지라는 로보트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고요. 빠르게 성취하는 방법은 무조건 뭔가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효한이란 말을 썼죠. 유효한 연습이 필요하다. 유효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말은 항상 변화가 많은 실전 독해나 실전 듣기는 어때요? 항상 변화가 많죠. 여러분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힘들죠. 근데 여기에서 패턴을 찾는 연습이 사실 빠르게 영어를 습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영어의 바다에 빠지란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한국인이 없다면 정말 빠르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겠어요? 힘들죠. 스트레스 엄청 나겠죠. 스트레스. 그럼 거꾸로 말하면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구문독해를 무시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구문독해 배워보셨다면 사역동사 뭐 let, have, make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겁니다. 아주 쉽죠. I will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첫 번째는 시간도 널널하고요. 실전이 아니니까. 그리고 구성도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구문 독해는 다 이거예요. 나는 내 아이가 사커를 놀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전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레이시라는 단어가 뭐가 막 붙어 있어요. 군더더기가. 뿐만 아니라 레이시라는 단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원형을 쓰고 있지 않아요. 실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let은 분명 사역동사로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오고 있지 않고 to가 오고 있죠. 이건 실전이에요. 변화가 많죠.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문독해를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조심하는 부모들은 아마도 그들의 아이가 밖에서 노는 걸 허용하지 않겠죠.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같은 맥락인데 불구하고 이건 툴을 쓰고 있죠. 여기서 구문독해에서 분석할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아, 이런 의미로 쓰는구나. 를 알면 된 겁니다. 자, 이건 쉽고 이건 어렵고 이건 단순하고 이건 복잡하고 여러분이 극복할 때 이렇게 패턴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다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구문. 분사 구문 모르면 뭐 수업 시간에 항상 배웠으니까 뭐 PP,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이 구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지나치게 편안하게 해석되죠. 근데 절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형성되진 않아요. 평생 10년 이상 배워도 되지 않습니다. 20년 배워도 안 돼요, 영어가. 이런 단순한 구조는요, 여러분이 극복하는 그런 성취하는 그런 뇌의 즐거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집중하고 힘들 때, 극복할 때 생깁니다. 자, 왕에 의해서 무시받은 그는 슬퍼 보였다. 너무 쉽죠? 편안하시죠? 그래서 구문독해를 기초 영어다라고 말하죠. 근데 기초 영어는 평생 기초 영어로 끝납니다. 이 사람은 성공 못해요. 어떤 경우도 기초 영어를 하셔는 안 됩니다. 자, 바로 가보죠. 실전은 어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한 줄이지만 벌써부터 5줄이에요. 여기 분사 구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devoted t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줄쳐놨죠. 실전과 너무나 다르죠. 그러면 이제 컴마 찍었으니까 컴마 찍고 devoted to니까 컴마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녀일까요? 저 문장 뭐 그렇게 되겠나?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해석이 됐다 안 됐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리고 시간 내에 읽어야 되고 시험 볼 때는, 그리고 말할 때는 또 시간 내에 들어야 되죠. 그 사람 다시 말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세 번째, 바로 인간은 집중해서 힘들게 훈련할 때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빠르게. 유효한 환경을 만들어라. 그 환경은 여러분 스스로 반복한 패턴을 여러분이 내가 찾아낸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니콜라스 리케스 오브 스트롱 이라는 것에 따르면, 이것은 박물관인데요. 로체스터, 뉴욕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전념하냐면 역사와 탐구, 희곡에 대한 역사 탐구에 그런 것에 전념하는 그런 박물관인데요. 그것에 따르면 에봇은 그새 첫
인세를 받았을 때 그녀가 많은 돈을 바로 아이들에게, 그녀가 병실에서 만났던 아이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해석할 때 불편함이 없죠. 이런 문장 많이 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시중에 수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구문 독해만으로, 그리고 단어장으로 따로따로 우선 수업을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실전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지만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전도 이 기초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실전을 적용할 때마다 힘들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분석을 하게 되고 실전에 들어가면 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기초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반복된 연습. 우리 원어민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 모국어를 까먹습니다.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를 어떻게 반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야죠. 그리고 피드백. 당연히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해석에 안 됐던 부분은 당연히 해석을 해서 어떤 의미였는 걸 알아내야겠죠. 두 번째, 밸리드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환경. 그것은 바로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실전 독해, 실전 듣기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패턴은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뇌가 찾아낼 거예요. 반복된 어휘도 스스로 찾아냅니다. 뇌가. 이걸 균합성 방식이라고 했었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번 중요하고, 인간은 집중해서 힘들 때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것을 극복했을 때만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만 반복하는 구문 독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혀 무시한, 그냥 로봇 같이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방향이에요. 항상 변화가 많은 지문, 이건 실전 독해, 실전 듣기가 그러죠. 여기서 패턴을 찾는 연습이 빠르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식이다. 잊지 마시고, 구문 독해 사역동사에 속지 마시고, 분사 구문에 속지 마시고, 실전은 다르다.